뭐가 이렇게 거창하네요. 소문 듣고서 한의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젊고 좀 이쁜가요? 예. 조금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예. 나름 이 정도면 기본 보통 되지 않나요? 예, 되지만 약간 통통한, 예, 강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동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세종대왕의 다이어트라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굉장히 성군이셨죠. 예,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세종대왕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건강에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몸의 종기라든가 지금을 치면 그런 혹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런 성군이셨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 아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업무로 힘드셨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병을 어떤 식으로 고쳤냐면 바로 약이 아닌 음식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어이들이, 그 다음에, 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80% 정도가 가정에서 죽으러 계신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하지만 아프기 전에 내가 밥상을 바꾸면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저 역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분들에게 이런 걸 좀 알리고자 해서, 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제 강의에서 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뭘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보시면서 오늘 강연에서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종대왕 보셨죠? 세종대왕이 굉장히 육중한 몸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업무만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음식으로 많이 먹었고요.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그런 비만이었어요. 근데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이 지방 관리만 정확하게 잘 한다면 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라는 것이 피하나 내장 지방으로, 그죠? 된다면 고혈당이나 고혈압, 복부비만, 맞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복부비만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이 간으로 가서 지방간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간경화가 됩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암으로 간암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에 들어가면 고지혈증, 그 고지혈증이 오래돼서 고혈압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협심증, 지방이 끼는 거죠, 사실은. 예.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 다음에 뇌로 가면 뇌경색, 뇌에 있는 혈관을 단단하게 내지는 운동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뇌경색이 되고 뇌졸중이 돼서 이게 바로 어떻게, 그 다음에 세포로 되면 바로 당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 시간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이런 걸 배출하려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독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예,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자연치유센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방법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 해독요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돈 안 들이고요. 예. 바깥에 가셔서 하시면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렵고요. 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몸은 12경맥, 경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12경락이 있는데 한의원에 가시면 경락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폐가 활성화가 되는 시간,
폐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뭐냐면 인시예요. 인시가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 3시에서 5시는 인시로 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호흡을 하시고 내가 눈을 떠서 처음 숨 쉬는 그 숨으로 내 몸의 모든 폐와 대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첫 숨을 쉴 때 호흡을 들어 마시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 폐에 처음 공기를 들여 마셔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흡을 하시게 되는데,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대장으로 이어지는 그 호흡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1시부터 3시는 사실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하는 시간이므로 식사를 하시고 나셔서 특히나 아침보다는 점심 한 1시 넘어서 2시 정도 되시면 사실은 이 시간이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되죠? 조금 졸립거나 약간 좀 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이건 뭐냐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퍼져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 쪽으로 좀 멍해지면서 팔다리가 기운이 없고 식곤증이 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광의 시간입니다. 3시부터 5시 방광 배설의 시간은 뭐냐면 아침에 만들어뒀던 음식물의 찌꺼기가 다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는 그래서 몸이 잘 부시는 분들이라든가 부종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 배출을 용이하도록 이 시간에 한다면 훨씬 더 붓는다든가 이런 데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신장의 시간이에요. 저녁 3시, 5시, 5시, 7시 수분 조절하는 시간으로 잘 볼게요. 우리 일반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하죠. 이 시간에 물을 드시게 되시면 다 살로 됩니다. 마치 살처럼 많이 붓게 되는 거예요. 수분 섭취든 음식이든 간에 반드시 저녁 식사 7시까지만 마치셔야 돼요. 마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늦게 안 드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독을 하느냐. 심포 시간입니다. 오후 7시에서 9시에는 하루의 감정을 담쌓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내지는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의 몸은요, 정말 우왕좌왕하게 돼요. 저녁에 오셔서 식사를 마치시고 7시에서 9시 어느 정도 설거지도 마쳐 놓으시고 앉으셔서 이 시간에는 가계부도 정리를 하시고 일기도 쓰시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연애 편지를 쓰셔야 된다 하시면 요 시간에 쓰시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편지를 잘 쓰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굉장히 왜냐면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정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초 시간이라고 해요. 3초는 오후 9시부터 11시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세요. 3초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모르겠으나 3초라고 하니 9시부터 11시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근막 이완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서 많이 활동량이 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편하게 누워서 쉬는 시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막 이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움직여서 근육을 많이 썼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몸을 어떻게 소파에서 정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널브러져서 누워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 어떻게 하시죠? 이 시간에 집에 가시는 길에 헬스장에 들려서 근육을 막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시간에는 근막 이완의 시간으로 근육이 풀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근육을 만들고 있다. 내 몸 안에 독소가 훨씬 많이 쌓이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운동을 하신다면 오후 9시를 넘기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근육이 풀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풀려야 되는 시간. 하루 종일 내가 감정을 담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근막 이완을 해야 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운동을 하시거나 거기다가 더불어 운동까지 하셔서 근력 운동 하시면서 알통 만드시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나의 간은 굉장히 피로하게 느껴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데 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TV 채널을 돌리셔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근막을 이완해주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예요. 담의 시간이에요. 담. 간 옆에 붙어있는 쓸개라고 하죠. 이 담은 하루 일과를 담쌓아 수면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숙면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니 되냐면요.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간에 있는 혈관을 돌면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가 져서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시작을 하면 내 혈관을 돌았던 간의 피가 간 속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있는 피들이 간 속으로 들어가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아니겠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추상적인 의미로 간이라고 하는 놈은 눈을 뜨고 있으면 혈액을 돌아서 일을 하다가 눈을 감게 되면 휴식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피곤하거나 몸이 고나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눈이 뻐근뻐근해지고, 그죠? 충혈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졸리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죠. 그건 뭐예요? 눈을 감고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너무 지금 피곤하니 힘드니 좀 쉬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시간에는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줘야 간이 쉬면서 그 시간에 해독을 한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시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간의 시간 볼게요. 간의 시간은 1시부터 3시에 모든 피로를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눈을 뜨고 계시면 안 돼요. 감고 계셔서 내가 꿈을 꾸던 뭐라던 감고 계시면 이 시간에는 자동으로 해독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서 나의 몸을 해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산다던가 뭐 영양제를 드신다던가 어떤 요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일부러 제가 이제 한글로 좀 적어놨는데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볼게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목화토금수가 간, 심장, 토가 비위, 그 다음에 폐, 금이 폐고요. 수가 신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봄에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나는데 새싹이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 푸른 색깔 맞죠? 그 다음에 여름, 뜨거운 정열의 여름에는 붉은 색깔입니다. 토라고 하는 거는 환절기라든가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간인데 황토라고 해서 황토의 노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우리가 배추라든가 무 같은 거 보면 대체적으로 색깔이 어떻죠?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검정 색깔. 왜? 죽음으로 돌아가는 색깔이잖아요. 이게 그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색깔이 수인데 이게 바로 흑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5가지 오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있었고요. 여기서 간을 건강해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청색, 푸른 색깔이라는 거예요. 간이 건강하지 않다. 내가 간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칠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인 이유는 뭐냐면 눈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이에요. 그건 뭐냐면 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간의 건강을 반영시켜주는 이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눈의 피로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무슨 색깔? 녹색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이 녹색. 그 다음에 심장은 당연히 정열의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심장의 기운이 좀 약하신 분들은 붉은색. 간혹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어서 어떤 색 옷을 입으면 내가 오늘 굉장히 일이 좀 잘 된다던가.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저 아시는 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 가서 미팅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붉은색 옷을 입으면 꼭 계약이 성사가 된대요. 자기 말이 그런 징크스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약한 어떤 기운을 옷의 색깔로서 표현을 한다면 자기한테 모자라는 오행의 색깔을 넣어서 그걸 맞춰준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청색깔, 푸르른 색깔이에요. 심장, 화의 색깔은 정열의 붉은 색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노란 색깔이죠. 비위. 왜냐하면 비위라고 하는 거는 소화예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나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책임져주는 후천지기를 책임져주는 이 소화기계는 반드시
노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란색이 되는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는 옷을 입는다든가 황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흙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그 속으로 지나가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흙이 색깔이에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색깔이에요. 폐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흰색이 나한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의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은 흑 색깔이에요. 흑 색깔. 흑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 색깔이죠. 이 검정 색깔은 에너지를 농축하는 그런 색깔이고, 희한하게도 돌아가시게 된다 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이 검정색을 선호하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옷 색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목의 색깔에서 간을 건강해주는 색깔, 무슨 색깔? 청색깔. 그 다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 빨간 색깔. 비위, 소화기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 노란 색깔.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 무슨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신장 수를 건강하게 해주는 색깔? 검정 색깔. 맛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간이 약하다, 내가 간이 피곤하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맛이 좋다? 신맛. 신맛인데 이 신맛은 매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봄에 매실을 담그실 때, 매실 효소를 담그실 때 주의하실 거. 매실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알도 크고 푸른 색깔 많이 구하시죠. 이 푸른 색깔은 사실은 그 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 잘못된 경우에는 속을 시린다든가 내지는 속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담그실 때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죠? 노란 매실로 한번 효소를 한번 담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잘 될 거예요. 사실은 노란 매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별로 상품으로 안 치시잖아요. 그죠? 상품으로 안 치시는데 노란 청매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으로 써도 될 정도의 그런 효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가 좀 난다던가 이런 경우에서 좀 쓰시고, 음식으로 쓰실 때는 평상시에 아까 세종대왕의 식치라고 해서 음식으로 고칠 때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이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란 매실을 효소를 담그셔서 음식을 담그실 때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소화도 좋고 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강화하는 맛은 무슨 맛? 쓴맛. 쓴맛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쓴바기도 있고 우리 인삼도 있고 영지도 있고 많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삼들 우리나라에서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인삼철이 날 때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드세요. 그렇게 많이들 드시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라든가 늦은 열이 많으신 분들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독삼탕이라고 해서 솥 하나에 인삼 한 뿌리를 넣고 다리는 그런 약 처방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삼을 사셔서 또 모란장에 가셔서 당귀, 청궁 다 사시고 산에 가서 뭐 해가지고 오신 거 한 드럼통에다 넣고 팔팔팔팔 끓이셔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셨죠? 여지껏.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약해서 화혈을 한다던가 기가 약해서 드실 때에는 정말 인삼 한 뿌리도 나한테 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처럼 드실 수 있도록 너무 과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위,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는 맛이 무슨 맛이다? 단맛이다. 이 단맛에는 뭐가 있죠? 요즘에 가장 많이 나는 감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죠? 감 있고요. 그 다음에 홍시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있고요. 또 뭐 있죠? 배도 있고요. 맞아요. 배도 있고 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해주면서 비위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허약하고 기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단맛이 나는 것을 보강해주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 맛은 무슨 맛? 매운맛.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인데 이 매운맛은 고춧가루 팍팍, 후춧가루 팍팍 뿌려서 드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나는 배추라든가 양파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조금 내가 감기가 걸려서 땀을 조금 더 내야 되고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피 아시죠? 수정과 담그실 때. 그래서 수정과가 사실은 굉장히 땀을 내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건강차예요. 생강 있고요. 계피 있습니다, 여러분.
계피 있고 생강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감기 같은 거 많이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토피가 있다든지 내지는 피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매운맛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시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져요.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대추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대추 되게 중요해요. 대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색깔도 붉은 색깔이고 굉장히 단맛이 강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추는 또 중앙에 또 있잖아요. 그 단맛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가 근데 사실은 대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좀 잘 안 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그건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차로 드신다든가 한방 차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맛은 무슨 맛? 짠맛이에요. 짠맛. 짠맛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멸치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뭐 김이라든가 등등 있고 한 가지 더 있냐면 뭐가 있냐면 녹용이 있어요. 예, 녹용이 여기 짠맛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녹용이 여기 짠맛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거. 우리 어머님들 또 봄 되시면 관광차 대절하셔가지고 어디 가시죠? 사슴농장 가시잖아요. 예, 사슴농장 가셔서 뿔을 복 잘라서 피를 한 잔 받아서 바카스병에다가 놓고 원샷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인삼은 대한민국, 한국, 고구려의 땅에서 나야지 효과가 최고 있는 것처럼 녹용은 추운 지방, 시베리아에서 나야지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냥 구경 삼아서 사슴 보러 갔다 오시고요. 뭐 혹시나 녹용을 사가지고 오시면 그걸 어떻게 드시냐. 녹용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팔팔팔팔 끓여서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녹용에 잘 보시면 잔털이 있는 거 아세요? 잔털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의 손자가 이뻐서 잘 다려서 드셨는데 거기 잔털이 남아있어서 기관지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포제라고 하는데 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정종이라든가 술에 담가서 담가서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 털을 다 그슬러요. 털을 다 그슬르고 나서 얘를 술에다 담가서 우리가 잘라서 쓰는데 간혹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털이 아주 찬 털이 막 남아 있는데 어머님도 또 잘못하시고 이 털도 먹어야 건강하다 해가지고 워낙에 또 좋은 거 많이 드셔가지고 기관지가 튼튼하신가 봐요. 별 문제는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내지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 기관지에 묻어 있으면 천식이라든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약들은 혼자서 주먹구부식으로 가져오셔서 집에서 드럼통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씩 나눠드린 게 그 홍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약재예요. 볼게요. 홍화, 내 건강에 좋은 홍화채예요. 이 홍화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약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있다,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새살이 돌 수 있도록 새피가 많이 돌아서 뼈를 붓게 해줄 수 있는 효능이 되는 거죠. 실제로 홍화가 뼈를 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서 부러진 뼈 내지는 금이 간 것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홍화는 이꽃이라고 해요. 이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들어오시면서 약재를 드셨을 때 약을 어느 정도로 드셨냐면 지금 제가 드린 그 정도 양 가지고 50번 이상도 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아주 소량으로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살짝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살짝 요만큼만 들어서 찬물에 살짝 헹궈서 그냥 따뜻한 물만 부어서 드시면 바로 1초, 2초 만에 물이 붉게 변해요. 그 정도로 드시는데 이 꽃은 홍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 전용 약초라고 하여서 생리불순이라든지 갱년기라든지 특히나 또 어르신들 시간이 되시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치매라든지 뇌혈관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건 뭐냐면 혈관을 건강에 굉장히 그런 도움이 되는 약재예요. 셀레늄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포와 세포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포가 서로. 그래서 이거는 그런 서로 뇌회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촉진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의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뇌의 노화 방지에 좋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한테는 여성 전용 약초라고 해서 어혈을 풀어주거나 생리불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다리 저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대략 아까 처음에 뭘 말씀드렸죠? 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육각수 사진 보여드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사람의 몸은 70%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말, 사랑하는 말, 긍정의 말로써 사람의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그렇죠. 내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당연히 병이 든다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병이 들기 전에 정말 하루에 한마디라도 긍정의 말을 나의 자식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 자신한테 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짧게나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어느 집의 딸이고 어느 집의 며느리고 또 어느 집의 엄마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내가 밥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의 가족이 건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리지만 내가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하루에 3끼 밥상을 차리시는 집안의 대장 아니십니까? 그죠? 집안의 주치이십니다. 아닌가요? 왜 웃으세요? 네, 집안의 주치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치의가 조금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밥상을 좀 바꿔서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